네, 고쟁이 3스텝 함수입니다. 자, 이제 함수도 같이 한번 찍어 볼 건데, 당연히 뭐 질문이 더 있으시면 수업 시간에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585번부터 해서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라고 돼 있을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셔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식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거 f2n은 fn이다.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 내신에도 많이 나와요. 자, 이 식의 뜻을 좀 잘 파악하면 좋은데요. 얘가 무슨 말하고 있냐면 어떤 n이라는 친구가 2가 k개가 있거든. 그리고 뭐 p는 홀수로 하자. 그러면 f의 n이라는 친구는 2를 몇 번이든 나눠도 상관이 없다라는 식이야. 그럼 몇 번이 나눠도 상관이 없으니까 결국에 뭐랑 같은 거예요? fp랑 같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결국에 뭐 하자는 거야? n이라는 친구를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2를 다 제거하고 홀수 부분 남았을 때 그 홀수 부분을 이 식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하자.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f100은 우리가 2가 두 개니까 f25랑 같겠죠? 이 친구는 f25랑 같다라는 뜻이고요. 25는 여기 n자리에 뭘 대입하면 되죠? 13 대입하면 되죠?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맞겠죠. 그래서 기억 옳습니다. 니은 가볼게요. 니은은 1부터 10까지인데 자, 그러면 홀수는 당연히 홀수 값을 가질 거예요. 1, 3, 5, 7 5, 7, 9라는 친구죠. 자, 근데 이 친구들은 조금 쉽게 구할 수 있어.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이고요. 2 집어넣으면 3이고요. 3 집어넣으면 5입니다. 해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반복된 형태죠.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1만 남겠네요. 그래서 홀수 부분들 다 합해주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올 거고요. 자, 이 짝수 부분들을 봐주시면 되겠죠. 2라는 친구는 1이랑 같을 거고요. 4라는 친구도 1이랑 같을 거고요. 함수값이 말입니다. 함수값이. 자, 그 다음에 6이라는 친구는 3이랑 같을 거고요. 8이라는 친구는 1이랑 같을 거고요. 10이라는 친구는 5랑 같을 거예요. 그럼 잡아봐. 얘네들은 마이너스 1이었지? 얘 1이고 얘 마이너스 1이야. 얘네들이 사라져. 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더해주셔서 우리가 정답이 맞다. 니은도 옳다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이제 n이 홀수이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홀수이면 8번째랑 같냐라고 했죠. 한번 얘는 계산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fn이 홀수니까 fn이 홀수 해서 여기 내가 잘못 적었구나. n이 홀수죠? 그럼 당연히 n이 홀수면 8 더해도 뭐예요? 홀수겠죠? 8도 홀수가 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나는 얘보다 8만큼 큰 홀수를 보고 싶다라는 거고 8만큼 크다는 것은 n 대신에 n 플러스 4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p를 넣었어요. f에 2p 빼기 1이 나오죠.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의 p제곱이 될 거고요. 내가 p 플러스 4를 대입하잖아. f에 2p p 플러스 4니까 플러스 7이 될 거니까 얘네 둘 차이가 얼마예요? 8만큼 차이 나는 녀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p 플러스 4를 대입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에 p제곱에 마이너스 1에 4제곱이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1에 4제곱 어차피 1이잖아.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디귿도 옳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정답이 기니 D가 되겠죠. 전 항상 이 동그라미 할 때 네모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한데 뭐 아무튼 정답이 5번이에요. 자, 586번이죠.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틀리잖아 내 수업에서 여러분들 진짜 이제 나는 약간 조금 회의감이 들어. 내가 이걸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맞나 하면서 제가 이거를 총 한 8번 정도 수업한 것 같은데 각 반마다 한 8번 가까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나올 때마다 또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런 친구 일단 뭐 해야 돼요? fx를 t라고 치환해야겠죠? 물론 이 문제는 제가 얘기한 거랑 좀 다르긴 한데 뭐 그래도 자, fx t라고 치환하면 우리 당연히 f 도트 f의 t가 t 플러스 1과 만나는 지점을 찾고 싶은 거고요. 이 방정식이나 이 방정식은 동일해요. f 도트 fx는 x 플러스 1이다. 다른 게 뭐예요? 다른 점은 여기서는 x라는 값을 구하는 거고 얘는 t 값을 구하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기 쉽게 x 값을 구해놓고 나서
그 결과값들을 여기 t 자리에 대입하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f.ft를 우리는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f.fx를 한번 그려볼 건데 여기 x 자리에 지금 뭘 대입할 거예요? fx를 넣을 거예요. 그럼 f.fx가 나오죠. f.fx는 자 2분의 3의 절대값의 fx 마이너스 2분의 1 f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f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범위를 나눠야겠죠. 첫 번째 fx가 양수라면 그냥 fx-1 나오겠죠. 언제? fx가 양수일 때. 자 그 다음에 fx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2f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fx가 음수일 때. 그럼 당연히 우리가 fx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겠죠. fx 그려봤습니다. 그려보게 되면 저 친구죠? fx 자체는 0 기준 나뉘어져 있고요.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고요. x축이 있을 거고 0 대입하시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잡아주실 거예요. 자 0보다 크게 되면요. 그대로 나와가지고 기울기 1이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울기 1인 녀석 이렇게 나오고요. 반대편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녀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fx가 만들어지겠습니다. fx. 그럼 여러분들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지점이잖아요. 왜 이 친구의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0,1이 나오고 있잖아요.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또 마찬가지로 얘는 1이겠죠 당연히. 해서 우리가 범위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녀석 fx가 양수일 때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범위는 이쪽을 얘기하고요. 이쪽 편에서는 그냥 1만큼 내리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한 칸만 내려주면 된다. 이런 녀석이 나오겠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이해가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인데요. fx가 음수인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1 사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x가 1보다 작을 때 이 사이를 보겠다라는 건데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배에서 한 칸 내리겠다예요. 그럼 얘 마이너스 2배 하면 0이고요. 얘 마이너스 2배 하면 0이고요. 얘 마이너스 2배 하면 2죠. 해서 2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칸 내리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서 f.fx를 한번 그려볼게요. 마저 그려주시면 자 x축이 있을 거고요. 당연히 마이너스 1축도 그려주셔야 하고요. 한 칸 내렸었으니까. 그 다음에 y축이 있을 거고요. 2는 필요 없죠? 뭐가 필요하죠? 1이 필요해요. 1이. 그래서 1이라는 지점 표현해 주시고 y는 1이겠죠? 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지점이 있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1이라는 지점이 있어요. 얘보다 오른쪽에서 기울기 얼마라고요? 1이고요. 그래서 기울기 1인 거 이렇게 생긴 게 하나 그려지고 얘네 두 개 연결해주면 되고 얘네 두 개 연결해주면 되고 다시 이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 한 개 그려주시면 되겠죠. 얘가 뭐예요? 얘가 f.fx입니다. 자 그럼 내가 아까 봤지? f.fx랑 x 플러스 1의 교점을 찾고 싶다고. 그래서 x 플러스 1 그려주면 얘를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얘를 지나면서 기울기 1인 직선 하나 그걸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럼 당연히 지금 얘도 기울기 1이고 1이니까 평행하겠죠? 안 맞나요 이쪽에서? 그림 뭐밖에 없어요? 0과 요거밖에 없는데 얘 한번 구해볼까? 왠지 마이너스 1일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해서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보시면 맞는 것 같은데 자 얘는 마이너스 1,0을 지나요.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얘도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있네요. 맞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 녀석의 방정식에 하는 x가 마이너스 1 또는 0이다 라고 나오고 여기서는 t가 마이너스 1 또는 0이다 라고 나와요. t가 뭐였죠? fx죠. 즉 fx랑 마이너스 1과 0이 만난 지점 찾고 싶다라는 문제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1과 0이랑 만난 지점을 우리가 아까 전에 체크해놨잖아요. 여기 세 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정답이 3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x값까지도 구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0이겠죠? 이해가 됐나요? 58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에서 3 사이에 뭐 fx랑 g.f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대. 이때 0과 2에서 gx를 그려야 하고
그리고 이 방정식도 내가 진짜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는데 다들 알고 있겠죠? 어떻게 하는 거죠? 예, gx 그려주고 g 인버스 x 그려주고 뭐 g 인버스 x라고 하기 좀 그렇겠다. y 꼴 x 그려주고 대칭시켜서 교점의 개수 찾는 거죠. 그래서 일단 gx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릴 거냐? 여기에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정보냐면 x가 지금 0에서 1로 바뀔 때 fx를 보시면요. fx는 2에서 1로 바뀌고 있어요. 얘가 g의 정의역으로 들어가죠. g의 정의역으로 들어가면서 0부터 2까지 바뀌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대요. 0부터 2까지.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gx는 2부터 1까지 바뀔 때 0에서 2까지 바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g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y축이 있고 x축이 있어요. 자, 2라는 지점이 있고 얘도 2라는 지점이 어딘가 있을 거거든. 이렇게 표현해주고 2에서 1로 바뀔 때 1도 표현해주는 게 좋아 보이고요. 당연히 이쪽도 1도 포함하는 게 좋아 보이죠? 1, 1, 1 적어주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함수는 2부터 1까지 바뀔 때 0에서 2까지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때는 정의역의 값이 변함이 없어요. 어떤 녀석? gx의 정의역. 왜? gx의 정의역은 지금 fx잖아. 그럼 fx가 지금 항상 1이니까 변화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x가 2에서부터 3까지 바뀔 때를 보겠죠. x가 2에서 3까지 바뀐다면 fx가 1에서 0까지 바뀌고요. 1에서 0까지 바뀔 때를 보시면 2에서 0까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당연히 그래프가 2에서 0까지 바뀌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구하라고 했죠? 얘를 y 꼴 x 대칭 이동시켜서 생기는 점들의 개수가 방정식의 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점이 어디 있냐 봤더니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4개가 존재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개예요? 4개가 되겠죠. 4번입니다. 588번 문제요. 다음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라고 돼 있네. 오케이. 자, 이거는 알아두면 좋은데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죠. 이번에 함수 단원에서 이게 좀 많이 중요해가지고 제가 중요한 것들을 정말 많이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우리가 다항 함수일 때는 이 식을 만족하는 것은 y 꼴 x거나 y 꼴 마이너스 x 플러스 k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물론 유리함수로 넘어가거나 초월함수로 넘어가면 조금 더 다르겠지만 물론 불연속 연속 미분 불가능 함수도 가능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뭐 우리가 미분 불가능한 건 지금 안 다룰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x 같은 경우에는 절대 1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fx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가 나와야 하니까. 자, 그러면 gx에 이걸 대입했으니까 g 도트 fx는 뭐가 돼요? g 도트 fx는 당연히 f제곱 플러스 3f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되냐? f 플러스 2분의 3의 전체제곱 플러스 4분의 9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있어야겠죠? 그럼 f가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분의 5인데 그게 n이라고 돼 있네? 야, 이 문제 좀 너무하다. 보통 최소값을 m이라고 두는데. 해서 마이너스 4분의 5 적어주시면 되고요. f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지점 찾아주시면 2분의 5겠죠? 그래서 m값은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2분의 5에다가 6배를 해주시면 15가 나오고요. 15 플러스 4n이니까 마이너스 5. 그래서 정답이 얼마요? 10이라고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10이라는 것을 파악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589번 가볼게요. 자, 589번에는 x를 정의역으로 하는데 두 함수가 같아지도록 하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것도 보시면 제가 늘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잖아. 같아지는 함수라는 것은 교점이 정의역이다. 교점 x좌표가 정의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서 우린 당연히 교점을 보게 될 거고요. x제곱 플러스 2x랑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가 같다라고 두시면 뭐 이항해 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에 a 플러스 1의 x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의 x가 있고요. 플러스 2a가 있습니다. 얘가 0이 되도록 한대요. 자, 뭐 조립제법 같은 형태를 띄죠? 예, 해주시면 되는데 얼마를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제 이런 조립제법 쓸 때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잖아. 어떤 걸 생각하냐면 미지수 값이 0이 되는 걸 먼저 생각해 봐요. 여기 마이너스 ax 제곱 있죠? 여기에 ax가 있죠? 2a가 있잖아요. 얘가 없어지려면 x 값을 가장 먼저 뭘 대입해야 할까? 마이너스 1 정도 생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거고 당연히 x제곱이 생길 거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있어야 하니까 마이너스에 a 플러스 2x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2a가 필요해 보이죠. 자, 그 다음입니다.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걸 찾아야 하는데 누가 봐도 x에 2를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2 대입하시면 되죠.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겠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a가 있는 형태로 인수분해 될 거고 그럼 우리가 x라는 집합이 마이너스 1과 2랑 a로 이루어져 있으면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a가 겹쳐질 수도 있긴 하거든. 근데 모든 원소의 합이 8이라고 했으니까 8이 될 수가 없을 거야, 겹쳐져 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냐면 이 친구들의 부분집합을 구할 건데 그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래요? 8이라고 돼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모든 x의 원소의 합이 8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의 부분집합을 볼 거예요. 마이너스 1이 포함된 거는 당연히 몇 개죠? 2의 제곱개죠. 2도 몇 개? 2의 제곱개. a도 2의 제곱개니까 총 원소의 합은 4에 a 플러스 1이 나올 건데요. 얘가 지금 8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 값 얼마죠? 1이겠죠. 그럼 a 값이 1이라고 하면 원소가 3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인데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몇 개가 나오죠? 7개가 나오니까 k는 7이고 a는 1이다 라고 결과가 나오고요. 2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얼마예요? 8이라고 나오겠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590번 문제입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집합 x를 정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대요. 이렇게 있는데 항등함수래. 이게 무슨 말이야? y 꼴 x랑 같아지는 함수다. 아까랑 똑같은 문제죠. y 꼴 x, y 교점 개수가 원소의 최대값이겠네요. 원소의 개수 최대값.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난 지금 fx랑 y 꼴 x랑 몇 점에서 만나는지 알고 싶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 목이 계속 잠기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프 한번 그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친구는 a가 되는 지점이 0과 3이니까 저 같으면 여기 a 잡아주고요. 0과 3 잡아주고요. 0과 3 그리고 2차 함수 한 개 그릴 건데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자, 그림 좀 예쁘게 맞춰줍시다. 그리고 얘가 0과 3이니까 당연히 꼭지점에서는 a 마이너스 얼마만큼 나오겠죠? a 마이너스에 미안해 이 그림이 좀 안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4를 집어넣으시면 4는 요쯤에 있어요. 4 요쯤에 있고요. 4라고 잡아주시고 4에서는 a 플러스 4를 가지겠죠? a 플러스 4 그럼 a 플러스 2는 당연히 요 가운데 있을 거예요. a 플러스 2 자,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함수는 어디냐? 색칠을 해주자면 4 이전까지는 이 2차 함수 부분이고요. 4 이후로부터는 요 녀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색칠이 돼 있고 여기엔 색칠이 안 돼 있어요. 네, 이런 식의 형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y 꼴 x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먼저 보이는 건 뭐냐? 얘가 y 꼴 x랑 겹칠 때, 뭐 접할 때일 것 같아요. y 꼴 x랑 접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얘가 y 꼴 x랑 접한다 생각해 보시면 4x니까 a가 4일 때겠죠? 그럼 여기 제가 그리는 이 y 꼴 x의 그림이 접할 때의 상황에서 이때 a가 4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가 4일 때고 4, a 플러스 4니까 얘는 항상 y 꼴 x보다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네. 1, 2, 3, 4, 5에 대해서. 얘는 4, 이제 a 플러스 2잖아. 얘가 또 이제 a가 2일 때 얘랑 겹쳐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럼 무슨 말이야? 제가 그리는 여기 이 점을 지날 때 y 꼴 x가 a가 2일 때라는 거고요. 이때가 a 꼴이 2일 때다. 그럼 a 꼴 3일 때는 요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3일 때 교점의 개수를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고요. 3개다. 2일 때는 2개다. 2일 때도 3개네요. 예, 2일 때도 3개고요. 4일 때는 2개다. 그럼 당연히 5일 때는 1개겠죠. 1일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1일 때 2개가 되겠네요. 해서 2, 3, 3, 2를 더해주시면 정답이고요. 정답이 14라고 나오겠네요. 됐니?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591번이에요. 자, 문제를 봤는데 x가 1, 2, 3, 4, y는 1, 2, 3, 4, 5고요.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있고 f의 이해 값은 f3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조건이 돼 있고요. 그리고 b라는 녀석은 1대1 오케이. 이거 무슨 말이야? b라는 녀석은 f가 1대1 대응일 때라는 얘기고요. a라는 녀석은 굳이 1대1 대응일 필요는 없어요. 1대1 대응일 필요는 없다. 그럼 난 뭘 찾아야지?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에다가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에다가 1대1 대응이면서 a를 만족하는 거를 빼줘야겠죠? 해가지고 개수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 자, 1대1 대응은 우리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게 몇 개 중에 한 개죠? 5개 중에 한 개, 4개 중에 한 개, 3개 중에 한 개, 2개 중에 한 개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당연히 120개가 나오겠죠? 해서 집합 b를 만족하는 게 120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MB는 얼마? 120이다. MB는 120으로 잡아줄 수 있고요. 이제 NA를 잡아주셔야 하는데 NA는 보시면 전 이렇게 잡을 것 같아요. NA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면 되겠죠? 첫 번째 뭐예요? F2랑 F3이 같다라는 조건. 두 번째 조건은 F2보다 F3이 크다라는 조건으로 A라는 집합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두 개 같다고 두시면 얘네 두 개 갈 수 있는 게 5개 중에 한 개, 5개 중에 한 개, 5개 중에 한 개가 125개가 만들어집니다. 얘가 125개겠죠? F2보다 F3이 커야 돼. 그럼 F2랑 F3이 될 치역을 먼저 찾아주시면 되고요. 5C이겠죠? 5개 중에서 2개를 먼저 뽑고 나머지 1과 4가 5개 중에 한 개로 갈 겁니다. 해서 5, 25니까 250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2개를 더해주시면 375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NA 플러스 MB 한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을게요. 동시에 만족하려면 F2랑 F3이 같을 수가 없어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럼 F2랑 F3은 뭐 크기가 단순히 정해져 있다 뿐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F2랑 F3을 정해주고요. 2개를 뽑았기 때문에 이 1과 4가 여기로 올 수 없어서 3개 중에 한 개, 2개 중에 한 개로 가가지고 60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60 빼주시면 435개라는 정답이 나오게 되겠죠. 얘가 60이니까 60만 더하면 되잖아요. 해가지고 582번으로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의역과 공역이 자연수 전체 집합인 F라는 G가 있는데 F는 EX의 1의 자릿수고 GX는 KX입니다. 다음 모든 원소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 300이 되는 K값을 구하시라고 했네. 치역의 원소의 합이. 자, 뭐 일단 당연히 F라는 친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어요. 이에 X제곱의 1의 자릿수는 우리 늘 많이 하던 거니까. fx라는 친구는 치역값이 어차피 결과적으로 2, 4, 8, 6 이렇게 나옵니다. 2, 4, 6, 8이겠죠? 왜? 2, 1은 2, 2, 4, 4, 2, 8, 2, 8, 16 해가지고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얘가 G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2K, 4K, 6K, 8K가 나올 거고요. 이 친구들을 다 합했을 때 300이 되도록 하는 K값을 구하래라는 문제죠. 그럼 다 더해보시면 20K가 300이니까 당연히 K 얼마요? 15겠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요? 15다. 다음입니다. F.G라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2개를 만족하는 20 이하의 자연수. 오케이.
그럼 정의역이 지금 이제 kx로 들어오는 건데요.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리고 k도 무슨 수야? 자연수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k가 만약 1이면 우리가 방금 봤잖아. k가 1이면 당연히 그냥 fx니까 치역이 2, 4, 6, 8 4개예요. 이해가 됐니? 자, k가 만약 2가 되면요. 여기가 이제 뭘로 바뀌어요? 2x가 들어가니까 4의 x제곱이 되겠죠? 4의 x제곱이란 녀석의 1의 자릿수니까 당연히 4일은 4, 4, 46, 4, 6, 24 반복되겠죠. 해서 치역은 4랑 6밖에 없어요. k가 3이 되면 8의 x제곱이고요. 8의 x제곱은 8, 1은 8, 8, 8, 64, 4, 8, 32, 2, 8, 16으로 다시 또 4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k가 4일 때도 한번 볼까요? k가 4면 당연히 16이니까 6, 6, 36, 6일은 6, 16이잖아. 그죠? 그래서 6이 계속 반복되니까 6밖에 없겠네요. k가 5일 때 볼까요? k가 5가 되면 32가 되잖아요. 32는 어차피 1의 자릿수가 2이기 때문에 1과 같아진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어차피 k가 6일 때는 2랑 같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뭘 구하는 거야? 2랑 6이랑 10이랑 14랑 18이라는 녀석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로 바뀐다는 거 알겠죠? 해서 더해주시면 얘네 두 개 합은 20이고요. 쟤네 두 개 합도 20이니까 50이라는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다음 583번으로 593번으로 가볼게요. 593번은요. 자연수 A에 대해서 집합 S가 있는데 1부터 A까지의 11의 배수인 집합이고요.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을 X라고 부르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 건데 역함수가 존재해야 하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해서 0부터 8까지의 모든 자연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게 9로 나눈 나머지랍니다. 11의 배수를. 그럼 당연히 우린 이렇게 생각하겠죠. 11이라는 녀석이 있어 만약에. 그러면 나머지 얼마죠? 2죠. 20이라는 친구가 있죠. 나머지 얼마요? 4겠죠. 33은 당연히 2배에서 6일 겁니다. 3배 했죠, 3배. 44는요, 4배 했죠, 4, 2, 8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55는 5배 했으니까 5, 2, 10이에요. 10이라는 친구는 8을 넘어가 버리잖아. 1로 바뀌겠죠. 66이라는 건 당연히 3일 거고요. 77이라는 건 당연히 5일 겁니다. 그 다음에 88은 7을 뜻할 거고요. 뭐 실제로 9의 배수 중에 80 넘어가는 게 99, 81이고 나머지 7인 걸 알 수 있잖아요. 99는 나머지 0이겠죠. 공역과 치역이 애초에 같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99까지는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집합 X라는 게 32개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선택지가 없어요. 무조건 11, 22, 34 다 넣어야 돼요. 다 넣어야 공역과 치역이 동일해집니다. 그럼 선택지를 만들어 주려면 11의 배수가 조금 더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고요. 조금 더 넘어가 주시면 110이 나올 거예요. 자, 110이라는 친구는 9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 얼마죠? 2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 2인 게 2개가 있으니까 내가 X라는 집합에 이제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11을 넣어도 되고요. 110을 넣어도 돼요. 둘 중에 한 개만 넣어야 돼요. 근데 왜? 1대1 대응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 중에 한 개가 된다라는 게 보기로 나온 거고요. 그게 총 몇 개가 있어야겠죠? 2를 5번 곱해야 32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적어도 5개는 더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121, 134, 132구나. 그 다음 얼마죠? 143, 154까지 존재해야 나머지 2, 4, 6, 8, 1이 되면서 2에서 선택지 1개, 4에서 선택지 하나, 6에서 선택지 하나, 8에서 선택지 하나, 1에서 선택지 하나 되면서 2의 5제곱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럼 최소한 우리가 154까지는 다 있어야 하니까 A라는 친구는 15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선택지가 생겨버리면 당연히 64개가 될 거기 때문에 165보다는 작아야겠죠. 그럼 최대값은 164고요. 최소값은 154니까 2개 더해주시면 정답이고요. 318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니? 자, 594번 가볼게요. H.F.F가 상수함수가 되도록 하는 오케이. 이거는 어떻게 푸냐면 얘도 되게 유명하죠. 쌤에도 있을 거예요. 1에서 2에서 1에서 2에서 1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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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 가는데 상수함수가 되는데요. 얘가 F고 얘가 G고 얘가 H예요.
자, 생각해봐. 애초에 여기서 상수함수가 됐어. 그럼 뒤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 어차피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1만 나오고요. 1이 2로 가고요. 2가 1로 가니까 최종적인 함수값이 1밖에 안 나오는 상수함수 형태가 되겠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아, f가 상수함수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 그때는 g랑 h가 아무거나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 가지 중에 한 개면 되니까 32개가 만들어지고, 자, f가 만약 상수함수가 아니야, 아닌 것 두 가지밖에 없겠죠. 근데 g가 상수함수가 되고 h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가능할 거니까 16개가 만들어지고,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는 f도 상수함수가 아니고 g도 상수함수가 아니야. 근데 h가 상수함수는 가능하기 때문에 8가지 초과가 돼가지고 정답은 56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저희가 좀 수업 시간을 많이 다뤄가지고 그냥 대충 하고 넘겼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595번이에요. 자,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세 실근을 갖는다고 했죠. 그럼 자, 저는 보시면 이게 먼저 보일 것 같아요. 1 왼쪽이에요. 얘가 축이 1이잖아. 증가함수거든요. 얘는 1 오른쪽인데 축이 여전히 1인 게 증가함수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얘는 y 꼴 xy의 교점밖에 역함수의 교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감수함수일 땐 다른 것도 생각해야겠지만 얘는 애초에 증가함수다. 증가함수. 증가함수라는 것은 y 꼴 xy 교점만 보면 되고요. 우리가 대충 그림을 그려봤더니 무슨 말이야? 여기 1이 있죠? 왼쪽에는 위로 올라가고요. 오른쪽에서는 위로 올라가요 또. 그럼 y 꼴 xy 교점이 3개가 돼야 한다는 거니까 이 친구랑 접할 때를 생각해 주시겠죠 당연히. 이거 생각 안 하시면 뭐 그냥 문제 못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서도 y 꼴 x랑 접하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사이에 있을 때 뭐가 돼요? 사이에 있으면은 교점이 3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자, 그럼 y 꼴 x를 접하는 것만 찾아주시면 되고, 얘가 y 꼴 x랑 접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a가 만들어지고, 접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려면 얘가 4분의 9여야겠죠. 그럼 a 값 얼마예요? 4, 3, 12에서 4분의 9 뺐으니 4분의 3일 때겠죠. 4분의 3일 때 얘랑 접한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밑에 거죠. 이번에는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가 0인데 얘가 여전히 접하니까 판별식 0이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5, 25 마이너스 얼마요? 8a가 0이니까 a가 언제일 때죠? 8분의 25일 때. 이때 밑에 거랑 접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a의 범위를 어떻게 잡으면 된다? 4분의 3이 8분의 25보다 작으니까 4분의 3보다 크고 a가 8분의 25보다 작을 때 우리는 3개의 실근이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596번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가다 문제인데 이게 왜 선생님의 픽인지 모르겠어. 난 이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아요.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어차피 우리가 함수값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건 1과 3뿐이고 이 사이야. 이 사이에서만 구할 수 있어. 그럼 얘를 구하고 싶은데 단서가 뭐야? 3배씩 줄일 수 있다. 그 대신 함수값은 3배가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f의 2015는 3x가 2015라고 생각해 보시면 3f의 3분의 2015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얘가 3x라고 생각해 보면 3의 제곱의 f의 3의 제곱분의 2015가 될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3배씩 3분의 1씩 하면서 1과 3 사이에 있게끔 만들어주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우리 생각해보면 3의 6제곱이 얼마예요? 729거든. 그래서 얘를 쭉 반복해가지고 6번 하는 거야. 그럼 3의 6제곱 곱하기 f의 3의 6제곱분의 2015라고 나오면서 얘가 1과 3 사이에 있는 숫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를 뺄 건데요. 잘 생각해봐요. 729죠? 얘 2배 하면 뭐 1500쯤 될 거예요. 얘보다 크죠? 그럼 얘는 2보다 크다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를 여기에 대입하면 절대값이 그대로 바뀌어진다는 거고요. 그럼 난 뭘 구하고 싶은 거야? 3의 6제곱 곱하기 3 마이너스 3의 6제곱분의 2015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그럼 3의 7제곱이 얼마냐? 이것까지는 제가 안 외우고 있는데 곱하기 3 해주시면 되겠죠? 3, 9, 27, 2 올라가고요. 3, 2, 6, 8, 3, 7, 21에서
2015를 빼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187에서 15를 빼면 17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72라고 나오겠네요. 예, 좋습니다. 597번 가볼게요. 자, 597번 문제인데요. 뭐 함수 방정식 형태의 문제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얘가 지금 2x보다 크거 나왔죠. 그래서 내가 먼저 x 자리에 한번 1을 대입해 볼게요. x에 1을 대입해 보시면 f의 1이라는 친구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올 거예요. 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내가 여기 밑에서 1을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 밑에서 이게 왜 이래? 펜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인식이 안 좋은데요. 뭐 괜찮겠죠? 세게 눌러볼게요. 뭐 하여튼 밑에 식에서 이제 자 1부터 대입할 게 아니구나. 0부터 한번 대입해볼까요 여러분들? 0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죠? 0 대입해보시면 F0이 0보다 크거 나왔죠? 밑에서도 00 대입해보시면 F0이 0보다 작다고 나와서 F0이 0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로 함수값을 정해나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 F0이 0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1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뭐 X랑 Y 자리 둘 다 1씩 대입해보면 F2가 나와버리네. F의 2라는 친구는 2F1보다 크거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요 입장에서 1 넣으면 안 될 것 같고요. 1과 2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든다? 마이너스 1이 필요하려나? 마이너스 1 이용하려면 오케이 안 되겠는데.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 뭐 대충 숫자 대입하면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F2라는 친구를 어떻게 이용할까? 2랑 0 대입하면 당연히 F2가 F0은 0이니까 작고 나왔다 나올 거니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을 거고 마이너스 1이 조금 필요해 보이네. 자, F의 마이너스 1이 뭔가 필요해 보이니까 F 마이너스 1 한번 구해 볼게요. F의 마이너스 1은 뭐보다 크거 나왔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 나왔어요. 그래서 밑에 식에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0이라는 값보다는 F1이 F의 마이너스 1이 합한 것보다 크거 나왔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F0은 0이었으니까 F의 1은 이렇게 오가는 거구나.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는데요. 아까 전에 F의 마이너스 1이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2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오겠죠. 하지만 F1은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당연히 F1은 얼마일 수밖에 없죠? 2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방법으로 이제 F10을 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F10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X자를 뭘 대입해요? 10을 대입하면 되겠죠. 10 대입해보시면 F의 10은 펜이 말을 안 듣네. 2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요. 자, 밑에 식에서 똑같이 양쪽에 10을 대입해 볼까요? 10과 마이너스 10을 대입해야 하나? 10과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F의 0보다 작거나 같다. F의 10 플러스 F의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F의 10이 당연히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자, 위의 식에 이제 F의 마이너스 10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0보다 크거나 같죠? 여기에 마이너스 1 곱해 주시면 F의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붙인 거는 2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래서 얘가 2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대요. 근데 F10은 2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정답이 2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막혔을 때 함수 방정식 문제는 뭐예요? 그냥 0과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다 보니까 뭔가 규칙성 한 개 파악했고 그 규칙성 가지고 밑에 걸 푸는 거다. 뭐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598번이죠.
자, fx 플러스 y는 fx 곱하기 fy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y다 라고 돼 있고 f1이 1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형적인 함수 방정식 문제죠. 똑같이 합니다. 첫 번째 뭐 합니까? 첫 번째로 나는 x자리랑 y자리에 0을 대입할 거예요. x자리에 y자리 둘 다 0을 대입해 보시면요. f0의 2배가 f0의 제곱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럼 f0이 얼마일 수밖에 없죠? f0은 0이거나 2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y자리에 1을 대입해서 x번째랑 이웃한 녀석들의 관계식을 찾을 것 같아요. fx 곱하기 f1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때 f1이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 무슨 말이에요? x 마이너스 3번째랑 x 플러스 1번째를 더했을 때 그게 x번째랑 같아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f0만 조금 더 정확하게 구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f1이라는 단서를 알고 있으니까 세 번째 식으로 x자리에 1 넣고 y자리에 0을 대입해 보시면요. f의 1은 f1 곱하기 f0 마이너스 f1 이렇게 나올 거고요. f1이 1이니까 f0이 2라고 나오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0에서 2예요. 0일 때 2고요. 1일 때 1이에요. 2일 때 무슨 말이죠?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랑 얘랑 더하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얼마요? 마이너스 1이겠죠? 세 번째 얼마죠? 마이너스 2겠죠? 네 번째 얼마요? 1이겠죠? 다섯 번째, 마이너스 1이네요. 미안. 다섯 번째 얼마죠? 1이겠죠? 여섯 번째 얼마요? 2겠죠. 그럼 봐봐. 2까지 동일해졌지? 그 다음 거 얼마겠어? 일곱 번째 1이잖아. 그럼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씩 6마다 반복하는 형태를 알 수 있고요. 지금 999번째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생각해보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고 반복되니까 6으로 나눠주시면 얼마요? 6일은 6, 66, 36, 66, 36 나머지가 3이죠. 그럼 세 번째 숫자다 라는 뜻이고 세 번째 숫자는 마이너스이니까 정답이 1번이라고 나오겠죠. 좋습니다. 599번 가볼게요. 똑같은 함수 방정식 형태의 문제네요. 자, 뭐 물론 당연히 우리가 곱했을 때 더한다라는 성질 때문에 코시 함수 방정식 생각하시면 지수 함수라고 나오겠지만 우린 지수 함수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풀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푼다면 당연히 x자리에 y자리에 첫 번째로 0을 대입해 주시는 게 먼저고요. 0 집어넣으시면 f0은 f0의 제곱이니까 f0은 0이거나 1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게 f1이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1과 0을 또 이제 대입해 보시면 f1은 f1, f0이고 f0은 1일 수밖에 없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f0은 얼마요? 1이에요. f0은 1이다. 보기 드문 형태 문제네요. 기억이 틀렸습니다. f0은 1이고요. 기억은 틀렸다. 근데 지수함수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당연하겠죠. 2의 x제곱이잖아. 1, 2, 3이니까 0집은 얼마요? 1이겠죠. 그래서 뭐 지수함수라고 생각하시면 5도 당연히 나오겠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지수함수인 걸 안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x자리에 y자리에 똑같이 1을 대입해 보면 f2라는 친구는 f1 곱하기 f1이니까 4라고 나올 거고요. f2 더하기 1은 x에 2 넣고 y 1 넣었죠? 그러면 f2 곱하기 f1이니까 8이라고 나올 거고, 그럼 f5는 2 곱하기 5, 2 더하기 5잖아. 2 더하기 3이잖아요. 4 곱하기 8이 되면서 32가 나온다. 뭐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임의의 두 양의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냐 물어보는데 얘도 뭐 똑같아요. 지수함수, 역함수 뭐예요? 로그 함수죠. 로그 함수는 더했을 때 진수끼리 곱해진다니까 당연히 맞다고 나오는데 난 지금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야. 그러면 이 성질을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F 뭐 P가 있어요. 얘가 A라고 해보죠. FQ가 있어요.
얘를 B라고 해보죠. 그럼 두 개를 곱할 때 AB라는 게 뭐냐? F의 P 플러스 Q예요. 그럼 여기 역함수 걸어주시면 F 인버스 AB는 P 플러스 Q라고 나오겠죠? 근데 P랑 Q가 뭐예요? F 인버스 A, F 인버스 B죠. 그래서 당연히 성립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대수 배웠으면 디귿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00번입니다. 여러 번 합성했네. 오케이. 얘 5번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거래요. 그리고 F1은 3이고 F2는 5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이 있고요. F를 한 번 거쳤고 2번 거쳤고 3번 거쳤고 4번 거쳤고 마지막 5번 고쳤더니 1이라고 똑같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요 사이에 이제 내가 숫자들을 배열할 건데 1 대입하면 말에 3일 수밖에 없대. 자, 이제 여기서 배열해야 하는데 남은 친구들이 뭐 있어요? 2, 4, 5거든요. 2, 4, 5. 2, 4, 5를 여기 배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봐봐. F5가 최대가 되게 하고 싶거든.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2, 4, 5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4잖아. 그럼 무슨 말이야? 3에서 만약에 2로 갔어. 2에서 5로 가겠지. 5에서 4로 갈 수밖에 없겠지. 항등함수가 대하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는 최대값이 5겠죠. 4겠죠. 4. 자,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수업 시간에 여쭤보시면 되고요. 무조건 얘는 4가 최대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x에서 x로의 개수를 n개라고 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자, 그럼 봐봐. 여기서 3이란 친구가 있지. 이런 경우가 가능했고요. 이제 또 어떤 경우도 가능하냐. 3을 집어넣었을 때 만약에 4가 나왔어. 이제 2랑 5밖에 남은 게 없으니까 2가 나오고 5가 될 수밖에 없거든. 이라는 경우가 한 가지가 추가가 된다예요. 자, 만약에 3이 만약 5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2도 5로 가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1대1 대응이 아니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몇 개밖에 안 나와? 2개밖에 안 나와요. 2개. 그래서 2 더하기 4 얼마죠? 정답이 6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2호는 한 쌍이기 때문에. 2호가 한 쌍이기 때문에 2호가 여기 있을 수 있고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겠죠? 60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제 남았냐?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개 남았네요. 자, 601번 똑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자, 이 친구 진짜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이런 경우가 나오면 뭐하라? 나누어라. 가족권을 항상 나누실 필요가 있어요. 가족권은 첫 번째 F1과 F2가 같으면서 F4고 F5다, F6이다 뭐 이런 조건. 두 번째 1번, 2번 언제예요? 다를 때 F1보다 F2가 크고 F4가 크고 F6이 크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주고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돼요. Y의 모든 원수 Y에 대해서 다음 친구를 만족하는 G의 개수는 16개다라고 했는데 그럼 봐봐. 얘를 T라고 치환할게. 그러면 GY를 T라고 치환하면 무슨 말이 돼요? GY를 T라고 해보자. 그러면 FT가 T를 만족시키는 T 값에 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T가 예를 들어서 지금 16개라고 했네? 그럼 알파 베타 2개야. 만약에 T가 알파 베타 2개야. 그럼 G의 치역이 지금 알파 베타라는 얘기거든? 그럼 봐봐. 1이 갈 수 있는 게 알파 베타 둘 중에 한 개. 공역이죠. 공역 소리. 3도 알파 베타 2개. 해서 2의 4제곱개가 만들어지니까 16개가 만들어지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FT는 T를 만족하는 게 몇 개여야 돼요? 2개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 이거를 만족하면서 FT 이꼴 T를 만족하는 원소가 2개가 되게끔 설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 2, 3, 4, 5, 6이 있고요. 1, 2, 3, 4, 5, 6 어디로 가죠? 1357로 가요. 1357. 자, 그러면 F1과 F2가 내가 지금 같다고 했으니까 두 개 같은 상황이야.
그리고 크기가 정해져 있대. 얘보다는 얘가 크고 얘가 더 커. 그럼 가능한 케이스가 몇 개 없어 보이네. 얘가 1로 갔어요. 그럼 얘네 두 개는 생기는 게 4, 6, 4, 6, 4, 6 해가지고 세 가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4랑 6은 애초에 치역값이 없으니까 같아질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럼 얘 무슨 말이에요? F1과 F2가 만약에 1이라면 F4랑 F6을 결정짓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고? 세 가지가 생기고, 얘네 두 개 여기로 갔죠? 얘네 두 개 가는 거 몇 개? 세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되잖아. 크기가 다르니까. 세 가지 뿐이고, 자, 같아지는 게 두 개여야 하기 때문에 1이 이미 지금 1로 가고 있잖아. 3, 5 둘 중에 한 개가 자기 자신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에다가 F3이 만약에 3이라면 3일 때 F5는 3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생기고, F5가 5일 때도 마찬가지로 F3이 5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생겨서 총 6가지가 생기고, 6가지. F4랑 6 결정하는 게 세 가지였으니까 총 18가지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겠죠. 첫 번째 경우는 18가지고요. 자, 이번에 순서가 다 다르다면 얘는 조금 더 쉬워 보이네요. 1, 2, 3, 4, 5, 6 있죠. 이쪽에 1, 3, 5, 7이 있어요. 공역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1이 어디로 갈 수밖에 없고 1로 갈 수밖에 없고 2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고 3으로 갈 수밖에 없고 4는 5로 6은 7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 가는 거 2개밖에 없어야 하니까 3이 만약에 여기로 간다면 얘는 3개 중에 1개, 얘가 여기로 간다면 얘도 3개 중에 1개니까 6개가 더 추가가 되겠다. 그래서 총 몇 가지예요? 24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24가지 해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2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F의 개수를 구하시오. 5는 무조건 4로 가고요. 뭐 이런 형태네. 자, 제가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거는 F라는 친구가 2번 합성시켜서 1로 간다라는 건데, 이 조건을 만족시킨 거 2가지밖에 없잖아. 우리 많이 했지. 뭐예요? F1이 애초에 1로 가거나 또는 F1이 크로스 형태다. 1이란 뭐 문자 A가 있는데 1과 A가 이렇게 크로스 형태일 때 2번 합성시켜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형태죠. 그래서 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5개죠. 1, 2, 3, 4, 5, 1, 2, 3, 4, 5. 자, 첫 번째 거 먼저 볼게요. 1, 2, 3, 4, 5가 있고요. 1, 2, 3, 4, 5가 있어요. 제가 먼저 볼 거는 F1이 1로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어머나, 전화가 왔네요. 자, 여러분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거 잠깐 쉬었다가 제가 나중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